네,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체육진로 진학연구회 체육교사 직무연수 강연을 맡은 게이트 최대입지 한범석 총괄 원장입니다. 본 강연자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이트 최대입시 대입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입시 컨설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대입, 입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대입 전형의 이해와 정시 전형에 대한 부분을 주요하게 다룰 것입니다. 제가 속한 게이트 최대 입시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체육대학 입시 부분에서 매년 좋은 입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 합격자 수가 전국에서 1위를 기록을 하였고, 스카이 합격자 수 제외하고도 수도권의 주요 대학에서 우수한 결과를 매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강연에 활용되는 자료 모두가 게이트 최대 입시가 갖고 있는 실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신뢰하고 정보로서 받아들여도 좋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연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나 전화 연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방향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 전형의 이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대입 전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시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네, 우리나라 대입 전형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요. 예측 가능한 대학 입시를 만들겠다 하여 교육부 장관이 대입 시행 4년 전까지 대입 관련된 사항을 발표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중학교 3학년에 2월 말쯤에 교육부에서 대입 정책을 발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정책이란 것은 대학 지원의 횟수나 그리고 시험의 기본 방향 등 이러한 좀 큰 틀에서 안내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고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이 수험생 가족들이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사항들입니다. 대학이 이제 자율적으로 학생 선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책적인 틀 내에서 선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첫째로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되는 대입 전형 시행 계획입니다. 이 시행 계획에는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이나 교과 이수 조건이나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토대로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수시 요강, 그리고 정시 요강, 이렇게 모집 요강이 두 번에 걸쳐서 발표가 되는데 이 모집 요강의 내용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준표나 평가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사항은 정책의 틀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그 정책의 틀 내에서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을 선발을 하는지 이러한 시행 계획을 살펴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마지막 최종적인 체크는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대입의 이런 기본 방향이나 시행 계획 등을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이나 응시 영역 기준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체육대학에는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고 보통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을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영역에 대한 기준이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 대학은 수학을 반영하는구나. 국어를 반영하지 않는구나. 또는 탐구를 반영하지 않거나 또는 수학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대학마다 이 세부 시행 계획을 보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전형을 토대로 해서 이런 대입 일정 같은 거를 살펴보면 좋은데 2021학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된 요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입 전형에서 어떤 걸 체크를 해야 하냐면 먼저 수능이 2주가량 연기됐다는 점,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전형 일정, 그러니까 실기고사를 보는 기간들이 기존의 9일에서 가군, 나군, 다군이 각각 8일씩 전형 일정이 축소된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9월 15일 기준으로 정시 모집 요강도 발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에 더불어서 현재 수시 모집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변경된 요인들이 입학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지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실기 종목이 폐지가 되었고,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면접이 비대면 면접 또는 화상으로 진행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공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선생님들 또는 수험생들이 꼭 체크를 해야 한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 전형이란 거는 꼼꼼히 살펴봐야지만 정확히 내가 원하는 대학,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떻게 선발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입 전형을 볼 때 개괄적으로 크게 이제 학생을 선발하는 거는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을 좀 구분해서 보면,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평가의 중점이 학생부나 실기, 그리고 특기 실적 등, 그리고 대학 지원은 6개를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시행 계획이나 전형 요소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할 때, 학생부를 어떻게 대학별로 산출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교과를 반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집되는 비율도 봐야 하고요. 제출되는 서류가 자기소개서만 반영을 하는지, 또는 지금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 많이 반영하지 않는 흐름으로 바뀌었는데, 교사 추천서 등이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활동 증빙 서류가 반영이 되는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대입 전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비교해서 정시 전형을 보면 정시 전형은 수능과 실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시행 계획이나 모집 요강을 통해서 수능에 대한 반영 방법이나 점수 처리 방식이나, 그리고 등급별 점수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는 게 주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시 지원과 다르게 정시 지원은 대학 지원이 모집 군별로 각각 한 개씩 총 3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행 계획을 보면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3개년을 봤을 때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살펴보면 정시 비율이 조금씩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등에서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전에 대입 정책에서, 교육부에서 정시 비율을 확대하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택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좀 더 합격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학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형이나 전책에 대한 큰 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대입 전형에서, 특히 정시 전형에서 입시 컨설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 수능 성적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입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나 등급, 백분위, 이러한 점수 지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시 전형에서는 이제 각 대학별로 대학의 특성에 맞게끔 점수 처리를 해서 환산 점수라는 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온 수능 성적표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대학에 맞게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용어적인 이해를 좀 짚고 가자면, 먼저 평균과 편차가 나옵니다. 평균이란 것은 아무래도 원전수의 중간값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차는 이 평균으로부터 학생들의 취득 점수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평균으로부터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은 편차가 크다는 거고, 그러면 경쟁이 좀 다소 수월하다.
반대로 평균 기준으로 많이 학생들이 몰려있다. 그러면 편차가 작은 것을 의미하고 다르게 말하자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편차로부터 이어지는 게 표준 점수인데 표준 점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2005년 수능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실적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영역과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러한 상대적인 점수 지표인 표준 점수 개념이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표준 점수라는 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대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방식이었었던 지금이 아니라 아주 예전 과거에 원점수로 이제 방식을 평가를 한다. 그럴 때 각각 이제 다른 과목을 본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친구는 A라는 과목이 평균이 70점인데 92점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친구는 평균이 90점인 과목에서 92점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학생에 대한 평균 70점에서의 92점과 평균의 90점에서의 92점 학생을 동일하게 92점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수능 성적표에서 표준 점수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보통 수도권의 주요 대학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해 있는 대학들이 점수 지표로 표준 점수를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백분위를 보겠습니다. 백분위는 1부터 100까지를 기준으로 두고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표준 점수보다 몇 퍼센트나 아래에 있나 이런 거를 이제 역발상적으로 의미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75%다. 나의 백분위 어떠한 과목의 백분위가 75%다 그러면 나는 상위 25%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의 표준 점수 밑으로 75%의 학생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변환 표준 점수입니다. 수능 성적표에는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지표는 아닌데 이게 어디서 작용을 하냐면 대학에서 점수 지표를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대학이다. 이러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탐구를 반영한다고 하면 이 탐구 과목이 보통 이제 8개에서 9개 정도 되는데 이러한 그 과목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이런 변환 표준 점수라는 기준표를 수능 성적표가 나온 이후에 입학처에서 공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의 결과나 이런 성적표를 보고서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과목 등을 대학 측에서 조금씩 이렇게 줄여서 조정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되는 대학을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수능을 보고 성적표를 발급을 받고 대학 입학처에서 변환 표준 점수 기준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확실하게 체크하고 대학 점수를 환산해야만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컨설팅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등급이라는 거는 현재 수능에서는 한국사나 영어 과목이 이제 등급으로 표기가 되는데 각 대학마다 등급에 따른 변환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마다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표에서 등급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사랑 영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영어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학마다 등급간 점수를 다르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3등급 그리고 서울대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점수의 편차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이트 최대 입시에서 영어 4등급을 취득하고서도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합격한 친구가 있다. 이 부분 강조하고 싶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영어에 대한 등급간 점수차를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변별력을 주겠다는 대학의 입장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항이고 실제로 합격자의 대부분이 2등급 이내에 영어 등급 점수를 취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대학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우리 아이가 또 우리 학생이 어떠한 대학을 목표로 했을 때 영어 점수가 어느 정도 등급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준표를 보고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모집 요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지금 제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을 띄워 올렸는데
뭐 학교마다 점수 처리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맞춰서 학생들의 점수를 대학교로 환산을 해야 한다. 영어에 대한 등급반 점수도 확인을 해야 하고 한국사 점수가 가산점으로 적용되는지 감점으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전용 총점 포함해서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대학별 점수 환산 방식이 굉장히 좀 수기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각 대학 그리고 또는 전문 기관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점수 계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게이트 최대 입시 또한 이런 저희 연구소 입시 연구소에서 점시에 대한 수능 취득점을 이제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각 대학마다 이 대학교는 환산점이 어떻게, 뭐 다른 대학은 환산점이 어떻게, 그 대학의 점수 처리 방식에 맞춰서 정확하게 점수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매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대학을 진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의 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놓은 사항인데, 김땡땡 친구는 성적을 우수로 봤을 때 국어가 1등급 표준 점수가 134점, 뭐 100분이 98로 해서 쭉 보면 전 과목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친구가 실제로 합격한 대학은 바로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대한 점수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능에 대한 점수가 이제 환산점을 확인을 했으면 다음은 당연히 실기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수능 점수와 실기 점수 그리고 학생부가 포함이 되는 대학의 경우는 학생부 점수까지 해서 이 모든 것이 총합이 되었을 때 총 점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고사 또한 각 대학마다 점수 기준표와 평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지원하는 대학의 학생의 수능 점수 그리고 실기 예상되는 취득 점수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대학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수능에 대한 부분, 실기 점수에 대한 부분을 잘 이제 분석을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게이트 최대 입시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표본과 그리고 합격 여부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 학생에 대한 부분이 수능적인 점수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실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는지 또는 약점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고려대학교에 대한 결과 부분인데 작년에 많은 합격자를 실제로 기록을 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대입 전형 대학에서는 어떻게 선발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수능에 반영이 되는 방식, 수능 성적표에 표기된 용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점수 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기 취득 점수를 왜 잘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능과 실기를 통해서 총점 커트라인이 나온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코로나19라는 변수입니다. 지금 굉장히 현 시국이 어지럽고 힘든 상황인데 이 코로나19가 대입에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미치냐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과에 대한 부분. 출결 봉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대학마다 보통 만점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부분이 물론 대부분 대학들이 진행은 안 하는데 면접을 보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실제로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대학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기고사에서는 일부 종목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 실기, 그러니까 협응력을 보는 그런 평가 요인들을 개인 종목 평가 위주로 평가 방식을 바꾸는 그런 대학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수원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리고 실기고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실기고사 진행에 대한 편성을 좀 세밀하게 좀 나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의 인원에 입시를 해서 대기하면서 실기고사 보는 방식이 굉장히 세밀하게
조편성을 좀 진행을 해서 입실 시간이나 실기 진행 시간에 대한 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시 전형. 앞에 대입 전형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시 전형은 수능과 실기와 학생부가 이제 주요 평가 요소인데,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들이 정시 모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과 실기가 평가의 중점 요인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고요. 각 대학마다 수능 실기에 대한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전형 요소를 잘 체크를 해야 한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시 전형에서 진행되는 실기고사의 경우에도 크게 이제 공통실기, 그리고 선택실기를 추가적으로 보는 대학, 또는 선택실기만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 공통실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원한 학생이 공통적으로 보는 실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지정한 종목, 보통 평균적으로 3개에서 4개 정도를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어떤 대학은 어떤 종목을 보는지, 어떤 대학은 근력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지, 뭐 유연성을 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하고, 선택실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선택한다. 대학에서 정해준 종목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한 종목을 선택해서 보는 실기입니다. 다만 이 두 개의 실기에서 체크를 하셔야 될 요인은, 공통실기는 보통 객관적인 실기고사 점수 기준표로 점수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선택실기는 객관성 플러스 평가 간의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관 평가를 보는 선택실기에서는 점수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요소들이 통계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공통실기의 주요 종목을 보면 제자리 멀리뛰기가 단연 대학에서 많이 반영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유연성 평가하는 종목들이 대학들이 많고, 달리기, 그리고 순발력, 이러한 요소들을 주요 평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이 정시 모집에 가군, 나군, 다군 3개를 다 지원한다고 했을 때 중복되는 실기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8개에서 9개 정도의 실기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좀 실기 종목이 중복되는 대학으로 지원 전략을 잡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택 실기의 경우에는 크게 수도권에서 연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경기대학교 등을 언급할 수가 있는데, 연세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는 선택 실기만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고, 숙명여자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공통실기와 플러스 선택 실기로 해서 두 가지 영역을 모두 평가를 한다. 그리고 각 대학마다 선택 실기에 지정한 종목들은 각각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실기 시험 면제 혜택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해당 사항이 있는 친구들은 서류를 준비해서 실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럼 실기고사에서는 어떤 걸 좀 잘 체크를 해야 하냐?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거는, 물론 대학마다 어떠한 실기 종목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실기에 대한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당연히 체크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나 실질적인 변별력을 잘 숙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리 멀리뛰기라는 동일 종목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는 남학생 기준 만점을 280으로 잡고 있고요. 동일 종목인데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같은 경우나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는 만점 기준을 남학생 기준으로 300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굉장히 이제 만점 기준을 훨씬 더 좀 더 어렵게 설정을 했다, 이렇게 실질적인 변별력이 좀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극간에 대한 차이도 좀 중요하게 눈여겨서 봐야 되는데,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점수의 극간당 떨어지는 이 점수 폭이 1점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좀 작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반면에 한양대학교나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점수의 폭이 3점씩,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1cm에 마이너스 1.7점씩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기에 대한 반영 비율이나 종목에 대한 것도 체크함에 더불어서 실기에 대한 만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극단당 점수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만 이 실기고사가 이 대학은 실질적으로 변별력이 얼마만큼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기고사장에서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실제 시험장에서 평가하는 장비들을 사전에 연습 때 많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시험장과 동일한 측정 장비 그리고 동일한 평가 요소와 실격 기준을 적용해서 반복적인 연습을 많이 해야만 학생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우수한 기량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자장비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5m 왕복 달리기에서 새로운 측정 개념이 보였던 대학은 연세대학교 체육교육과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다른 타 대학에서는 없었던 콘 부저 방식을 선택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잘 체크하지 않고 시험장에 나타난 친구들이 있어서 시험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 해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수능과 실기고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다뤘고요. 동지전형에서 이제 모집군별 수도권 주요 대학을 살펴볼 텐데, 정시가군에는 대표적으로 서울대부터 해서 쭉 대학들이 있고, 정시나군에 좀 경쟁력 중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시다군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이렇게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제로 지원자들을 볼 때 가군, 나군, 다군 다 지원 안 하고 가군, 나군 두 개만 또는 나군, 다군 두 개만 또는 한 개군만 체육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요즘에는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형 기간이 수능이 2주 연기됨에 따라서 12월부터 2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형 기간이 11월이 아니라 12월부터 시작이구나, 정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원 횟수는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 각각 모집군별로 한 개씩 지원을 해서 총 3개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 하고, 전형 과정을 보면 수능 플러스 실기를 반영하는 대학, 대다수 대학들이 이제 실기를 반영을 하고 있고, 몇몇 대학들이 수능 위주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희대학교나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만 평가를 한다. 또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도 언급할 수가 있죠. 반면에 요즘에 다시 수능 위주로만 반영했던 대학들이 실기를 좀 반영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언급하자면 성신여자대학교 운동재활복지학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실기를 반영하지 않다가 올해부터는 실기 반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모집 요강이나 시행 계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시전형 주요 대학 모집 가군부터 지원자 수나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쟁률보다는 지원자 수를 좀 더 숫자적으로 잘 체크하는 게 이 학생들의 경쟁이나 쏠림 현상들, 어떤 일부 대학의 쏠림 현상들을 잘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군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학교가 학과가 이제 스포츠 교육학과, 산업레저학과, 건강재활학과 이렇게 있는데, 교육학과 쪽이 아무래도 반영 과목이 국어, 영어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여대로서는 이화여대가 체육학부 222명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굉장히 치열한 모집 양상을 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군의 주요대학 모집 인원은 444명을, 주요대학 지원자 수는 2820명을 평균적으로 5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군을 보겠습니다. 나군을 살펴보면 중앙대 스포츠과학부가 531명,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가 423명으로 인서울권 사범대학 중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내는 대학이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대, 세종대, 고려대 등 모집군이 이제 나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주요 대학들이 많이 몰려있는 현상들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는
분배가 돼서 지원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락을 이어서 보면 경희대학교가 눈에 들어옵니다. 경희대학교는 체육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능 100%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기 미반영 체계로 바뀐 이후부터는 지원자 수가 급격히 감소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구는 이제 전체적으로 주요 대학 모집 인원이 638명이고요. 그리고 지원자 수는 3,408명이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5대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체크해야 될 요인은 한국교원대학교가 기존 모집 나군에서 2021학년도부터는 다군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군입니다. 다군의 특성은 속해 있는 모집군 대학들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196명, 주 대학 지원자 수는 반면에 2,600명으로 대략적으로 경쟁률은 10대1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모집군, 가군, 나군, 다군을 비교했을 때 군별 평균 경쟁률은 다군이 제일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체육대학 지원자들의 지원 흐름을 보면 가군, 나군을 좀 지원을 하고 다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시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과 그리고 본인의 실기 성적 그리고 이렇게 통합적인 점수를 통해서 대학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모집군, 가군, 나군, 다군의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본인의 역량에 맞게끔 지원 전략을 잘 구성하는 게 좋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학생에 맞는 대학을 진단을 해야 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대입 전형과 정시 전형 이해를 토대로 수도권 주요 대학 일부만 검토를 지원 점수나 커트라인 부분 등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확인사항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실기고사 종목에 폐지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수시 모집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학처 공지를 통해서 25미 왕복 달리기가 폐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정시 모집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학교 측의 추가적인 입장을 살펴봐야겠지만 수시 모집과 동일하게 25미 왕복 달리기는 폐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수학의 선택적 활용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는 국어와 영어, 탐구 한 과목 반영이 수능의 반영 방식으로서 적용이 되었는데 2020학년도부터는 이 수학 과목이 탐구 과목과 비교해서 상위 점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전형 요소를 살펴보면 수능이 60%, 실기 40%고요. 국어와 영어가 35%씩 동일하게 반영이 됩니다. 기존의 국어가 반영 비율이 40%였다면 2021학년도 같은 경우는 35%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 영어의 비율이 좀 더 상승되었다.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학이랑 탐구 같은 경우에도 상위 과목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만약 탐구 과목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의 점수 구조로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3개년 입시 전형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 2019년도와 2020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26명, 25명 각각 모집을 했었는데 2021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많이 확대가 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수학의 선택 활용으로 인해서 탐구 점수가 좋지 않은 친구들이 지원하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의 변화는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커트라인 점수 상승의
숨은 요인은 수능 점수의 상승이 아니라 응시자의 실기 능력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실기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같이 실기 변별력이 높은 학교에서 우수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전형 요소별 비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60%, 실기 40%, 학기 100으로 총점이 1000점이란 부분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하고요. 학교마다 총점이 500점인 학교도 있고 100점인 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총점에 대한 부분 체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총점에 합산해서 가산이 된다. 이 부분 체크하면 좋겠고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는 점수에 대한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도 변환 점수를 대학 측에서 공지합니다. 수능 이후에 학교 측에서 공지하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드시 체크해서 본인의 점수를 정확하게 환산하기를 권장합니다.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모집 인원은 정식 가군으로 36명이고 11명이나 모집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커트라인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수능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국어가 기존 40%에서 35%로 5% 감소가 되었고 이 부분이 영어에서 더해졌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극간당 점수를 보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데 만약에 국어나 영어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부족한 점수를 반드시 수학 또는 탐구에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합격자의 이런 추세를 살펴보면 국어, 영어 점수가 좀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탐구 과목을 1등급 또는 2등급을 확보함으로써 보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수능에 대한 점수 활용 지표는 표준 점수이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 공지하는 변환 표준 점수 기준표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잘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실기고사는 4종목으로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각각 동일한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25미 왕복 달리기가 폐지됨으로써 이러한 배점에 변화는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대학 측에서 공지하는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실기고사 시 주의사항은 메디신볼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마다 메디신볼 던지기 측정하는 대학들이 평가는 이 공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사용하는 공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수 사항이다라는 점 권장하고 있고요.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에 우수 학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도 이 부분에 맞춰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능 준비 전략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어와 영어 점수가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수학 또는 탐구 과목에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합격자의 대부분들이 탐구 한 과목 정도는 3등급 이내를 분명히 확보를 하고 있고 만약 국어 영어가 5등급 정도의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탐구 한 과목을 1등급으로 확보해서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대학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고요. 합격자의 수능 등급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국어는 4에서 5등급, 영어는 대부분이 3등급, 그리고 탐구 과목도 대부분 3등급을 차지하고 있다. 2021학년도에 수학의 선택적 활용은 크게 차이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실기 준비는 정말로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매년 커트라인의 상승 요인은 실기 취득점의 상승으로 요인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받아서 이 한양대학교에서 반영하는 제자리 멀리뛰기나 메디신볼 던지기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변별력 종목으로는 10m 왕복 달리기인데 학생들이 스타트 파워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실격하는 학생도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실기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기고사 권장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 박스에
본인의 기록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요. 지금 4종목 중에 3종목은 굉장히 높은 위치를 형성을 하고 있고 10m 왕복 달리기에서 조금 변별점이 발생하는 거 체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 4종목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10m 왕복 달리기의 점수 확보가 중요하다는 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격자의 점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수능 환산 점수가 530점대 전후로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 취득 점수 같은 경우에도 380점대는 최상위 점수를 확보한 친구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 대부분은 350점에서 370점 사이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4번 항목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실기 취득 점수가 282점인데 한 종목 실격이 돼서 발생된 사례입니다. 대부분 실격 사항은 스타트 파울, 즉 10m 왕복 달리기에서 스타트 파울이나 부적 파울 등으로 인해서 실격자가 다수 발생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격자를 살펴보면 수능 환산점이 520점 구간대와 그리고 수능 환산점이 우측 붙인 것처럼 545점 그래서 환산점의 차이가 대략적으로 20점 정도 넘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기의 변별력이 높은 대학이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하고 합격할 수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수능은 탐구 한 과목 우수 점수 취득 시 국어, 영어, 보완의 개념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유리하게 점수 환산점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탐구 대신 수학 점수를 확보해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친구들이 탐구 과목으로서 점수의 취득점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10m 왕복 달리기가 실격도 많이 발생하는 그리고 기록도 단축하기 어려운 변별력 종목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지원 같은 경우는 실기의 우수 능력을 확보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경쟁력 있는 실기 능력을 확보를 해야 하겠고 특이사항으로는 모집 인원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커트라인 점수가 다소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1학년도 수학에 대한 선택 방식은 커트라인에 큰 영향이 없다. 다만 모집 인원의 확대가 커트라인을 내리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 이 부분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강국대학교 체육교육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주요 확인사항으로 1번은 기존에 남학생 28명, 여학생 12명 구분해서 모집했던 사항이 2021학년도부터는 41명으로 통합 모집한다는 점 중요하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단국대학교 역시 국어 반영 비율이 50%로서 비중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서 국어 취득 점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단국대학교의 전형요소 반영 비율을 살펴보면 수능이 70%, 실기 30% 반영이고 국어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 체육교육과 동일하게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비중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고요. 수학 영역과 탐구 영역 중에서 상위 과목의 점수가 반영되는 구조로서 수학에 대한 과목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3개년 자료를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면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통합으로 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할 수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경쟁률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4대1,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5대1에서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이 변별력이 좀 더 많이 작용했던 대학 중에 하나인데 2021학년도에 통합 모집이 되면서 제가 예측하기로는 여학생 합격자의 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2019학년도와 20학년도의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커트라인 남자 855.1, 여자는 861.1이죠. 6점 정도 커트라인 점수가 높았던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고
2020학년도 커트라인을 보더라도 남학생이 848점, 여학생이 856점의 구조를 보입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커트라인이 강세를 보인 점이 2021학년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부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전형 요소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수능 77기 30 합계 100으로 100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총점이 1000점 구조로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그리고 수능의 활용 지표가 100분위 1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가산점 요소로서 총점에 합산돼서 반영이 된다. 그리고 단국대학교의 모집 인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부터 통합으로서 41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반영을 살펴보면 국어가 5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수학이랑 탐구 과목 점수 중에서 상위 점수가 반영이 되고 있는 구조라는 거 다시 체크가 됩니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이 안정지원으로서 모집 다군에 속한 단국대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활용해서 대학 지원을 하고 있다. 물론 수학에 자신이 없는 친구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탐구 두 과목을 잘 준비해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참고해야 될 사항은 단국대학교 영어 영역 등급별 점수를 살펴보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점수에 대한 이 급간타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갈 때 급격히 감소된다. 때문에 단국대학교 합격자의 대부분이 영어 영역은 3등급 이내를 점수로서 확보하고 있다. 때문에 영어에 대한 점수는 3등급까지는 반드시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실기고사 종목을 살펴보면 크게 4종목으로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요. 각 종목별 배점을 살펴보면 25%로 동일하다. 총점은 300점 반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집 요강을 확인할 때 각 종목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종목별 배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기고사의 총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꼭 체크를 해야 할 사항이 급간담 점수가 몇 점이나 차이가 나는지.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6점으로서 변별력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실기고사에서 변별력이 높은 종목은 단국대 같은 경우는 배구 스킬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국대학교를 준비를 할 때는 이 배구 종목에 대한 부분을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총평 제안을 하겠습니다. 수능 준비 전략은 단국대를 지원하는 대다수의 지원자가 모집군 가군과 나군의 스카이대학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점수대가 아무래도 환산점을 보면 고득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합격자의 이 분포들을 보면 편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기에 대한 점수가 좀 취득점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충원율 같은 경우도 높은 통계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 2020학년도 남학생들 충원율을 보면 예비번호가 10번이 넘게 빠진 점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합격자의 수능 등급을 보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는 대다수가 3등급 이내를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3등급의 점수를 취득한 친구들이 많다. 그 다음은 수학 점수가 1등급으로서 지원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 이 부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실기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정시 모집 나군에 고려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지원한 친구들이 정시 모집 가군인 단국대학교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의 높이뛰기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합격자의 실기고사 취득점을 보면 높이뛰기는 대부분 만점 또는
1급간이라는 고득점을 취득을 하고 있고, 대부분 실기에 대한 변별력이 배구 스킬 테스트에서 나온다는 것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실전과 동일한 훈련 조건을 형성해 놓고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기 고사가 본인이 260점이 넘는 이런 실기 우수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 성적이 다소 낮더라도 전문 기관에서 컨설팅을 제대로 받아서 단국대학교 체육교육과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를 권장합니다. 단국대학교 실기고사 기준표를 보겠습니다. 노란색 박스에 있는 이 라인이 권장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각 종목별로 최소한 이 구간 내에 본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점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물론 실기 훈련을 더욱 잘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이 박스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게끔 목표하면 좋겠습니다. 2020학년도 게이트 최대 입시에 합격자의 20%를 공개를 하면 보통 수능 환산 점수가 659점부터 625점까지 30점이 넘는 이런 편차가 발생을 했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실기 취득 점수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40점대를 취득한 친구가 상중하에서 중간 정도의 실기의 우수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50점이 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중하에서 상급의 실기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실기 취득 점수가 260점이 넘는 친구 같은 경우는 수능에 대한 환산 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제대로 된 검토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국대학교는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점수의 편차가 큽니다. 합격자의 점수 편차가.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수능 환산이 647점, 그리고 우측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수능 환산이 607점입니다. 40점이 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총점 같은 경우도 30점이 넘게 30점 정도의 점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왼쪽에 있는 친구는 고려대와 단국대를 합격을 하고 있고, 우측의 친구는 건국대와 단국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대한 부분 잘 체크해서 기준점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단국대학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부분, 국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점수에 대한 취득을 높여야 하고, 영어는 반드시 3등급 이내를 확보해야 한다. 실기에 대한 부분, 배구 스킬 테스트가 실기 변별력으로서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전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한다. 지원 같은 경우는 스카이 및 남은 사범계열 친구들이 대다수 지원하고 있는 점, 특이사항으로는 이 때문에 합격자의 편차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 2021학년도 예측사항은 남녀 구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 통합 모집에 대한 사항이 올해 가장 큰 변경 요인으로서 작용하는데, 커트라인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단국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장 대입 설명회나 강연 또는 학생들에 대한 입시 컨설팅을 진행할 때 마지막에 강조하는 표현은 둘 다 잘해야 한답니다. 수능과 실기 밸런스 있게 잘 준비해야만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대입에 대한 정보력, 연구, 분석력 등을 기반으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방향을 잘 설정해야만 우리 학생들이 목표한 대학을 합격을 하고 목표한 대학보다 더 높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 강연이 대입 전형이나 정시 전형의 이해라는 이러한 큰 틀 속에서 설명을 진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대학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 등은 좀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편하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연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